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8편입니다. 오늘은 네오픽셀 두 번째 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오픽셀 2. 여기 화면에 네오픽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16개짜리하고 8개짜리 더 있긴 한데 그냥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얘 가지고 할게요. 24개의 LED가 달려있는 링 타입의 네오픽셀입니다. 이 녀석을 아두이노에게 연결해가지고 아두이노가 이 LED 24개를 제어하도록 오늘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어떻게 제어할지는 1편에서 이미 다 뭐 격파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이거를 나름대로 근거리에서 원격 제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딱 할만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인다 그죠? 리모콘, 그 다음 요거 블루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두이노의 리모콘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리모콘을 연결하는 건 아니죠. 아두이노의 이쪽에 리모콘 수신기 있습니다. 리모콘 수신기를 여기다가 딱 연결해서 리모콘으로 아두이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서 네오픽셀을 제어를 하겠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다 철거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아두이노에게 연결한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으로 네오픽셀을 제어한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블루투스라는 거는 얘 혼자만 있어가지고는 제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스마트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명령을 전송을 해가지고 네오픽셀을 한번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네오픽셀을 제어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없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칸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는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데는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앱 인벤터라는 툴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도 좋고 파일 공유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요 앱 인벤터라는 그 툴 처음 들어보시면 오늘 한번 접해보게 될 거니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블록 코딩인데요. 저 학생들 그 코딩 학습 능력을 키우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앱 개발 툴인데요. 요거 뭐 저학년용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IoT 기능은 얘 가지고 거의 다 구현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앱 인벤터라는 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토픽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 아두이노에 접속을 해서 제어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앱 인벤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됐죠? 그리고 목적은 네오픽셀을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모컨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 네오픽셀 연결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오픽셀은 4개의 핀이 있어요. 뒷면을 딱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4개 보이죠, 그죠? 그럼 순서대로 DI, OV, GND,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라는 핀은 사용 안 하는 핀이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3개만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아두이노에는요, 아두이노에도 여기 5V 핀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OV 핀에 이거 아니다, 그죠? 일단 이 네오픽셀을 외부 전원으로 지금부터는 무조건 연결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외부 전원, 아두이노에서 전원을 빼다 쓰는 게 아니라 요런 걸 하나 만드세요. USB 선을 이렇게 요런 USB 선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중간에 탁 자르면요, 요 안에 선이 4가닥이 아마 나올 거예요. 4가닥. 특별하지 않으면 그 빨간 색깔 선이 플러스고 까만 색깔 선이 마이너스입니다. 2가닥에다가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가 저 USB 아답터 그 스마트폰 충전하는 아답터 있죠? 거기다가 이거 탁 꽂으면 아두이노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 전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외부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네오픽셀에 연결을 한다. 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외부 전원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GND는 아두이노에 무조건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두이노에 요즘 보시면 GND 핀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 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DIP는 아두이노의 6번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외부 전원인데 마이너스는 아두이노, 그러니까 둘 다 연결되는 거죠.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랑 아두이노의 GND가 둘 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고, 5V는 외부 전원의 플러스만 연결되는 거고, DIP는 아두이노의 6번 핀만 연결되도록 그렇게 연결하면 네오픽셀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연결해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단독으로 금메달 금메달을 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빵판에다가 외부 전원을 딱 연결해주고, 아직 꼽진 않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그 다음 네오픽셀에 OV라고 된 거, 그 다음 GND라고 된 놈을 딱 찾아가지고 저 빵판에다 꽂아주는 겁니다. 5V와 GND 왜 이렇게 선 색깔이 헷갈리게 돼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됐고, 그리고 DI 핀을 6번 핀에다가 꽂아주고, 그 다음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를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죠.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를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해준다. 자, 딱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567편에서 만들었던 그 간단한 예제 하나 업로드해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연결을 했으면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아, 근데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놓은 예제가 이미 돌아가고 있네요. 뭐 돌아가는 거는 정상적이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뭔가 작동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드려야 되니까 567-1번 예제가 있습니다. 567편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뭐한 예제지? 빨간 색깔로. 자, 이 예제는 모든 LED를 빨간 색깔로 칠하는 그런 예제인 것 같네요. 그게 아니구나.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한다, 그죠? 확인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567-1편이라고 했던 그 예제에 보시면요, LED 개수가 몇 개인가를 여기 적도록 돼 있어요. 제가 1편 예제를 만들었을 때는 LED 8개짜리 그 네오픽셀을 썼는데, 지금 제가 연결한 건 24개짜리니까 24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작동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네오픽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줄이 있는 지점에 있는 LED가 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LED가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 개씩 다다다다다 늘어나죠? 이게 작동 테스트입니다. 모든 LED가 다 켜지고, 다 켜지면 다시 0번부터 다시 출발하는 걸로.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요 예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제어하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리모컨 수신기를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 줘야 되겠죠. 눈이 좀 부시니까 좀 가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려놓고, 자, 리모컨 수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까만 색깔 눈알 같은 게 딱 있고요. 그리고 3개의 핀이 있습니다. 요 3개의 핀을 딱 이렇게 쓰면, 여기가 그 신호선이고요. 신호핀이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마이너스라고 된 거 아두이노의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꽂으시면 됩니다. GND. 플러스라고 된 거는 아두이노의 5V, OV라고 된 핀에 연결하면 돼요. 외부 전원 OV가 아니라 아두이노의 OV에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S라고 된 이 핀은 어디 연결할 거냐면 어디 연결할까? 그 5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6번 핀은 네오픽셀이 쓰고 있으니까 5번 핀에 연결해 가지고 리모컨 신호를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빵판에다가 꽂아 가지고, 그리고 요 리모컨은 그냥 아두이노 그 IR 리모컨이라 치시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요거 똑같이 생긴 거 찾아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요 배터리가 리모컨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용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리모컨 송신부가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에 배터리가 있으면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 LED가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카메라로. 이러면 신호가 지금 발사되고 있는 거니까 배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스마트폰 렌즈에다가 이렇게 뒤에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작동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두이노가 작동을 안 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코드를 잘못 짰다 이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번 핀.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노칸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리모컨 있죠? 그 리모컨의 아이디는 제가 과거에 아두이노 예제 만들 적에 이미 그 다 확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이렇게 부정확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디, 나중에 리모컨 아이디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다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오늘 이 그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여기다가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아두이노에서 IR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 거의 아두이노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쓰려면 라이브러리를 그냥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가지고, 자, 리모컨이 작동이 되는지 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요 검색하는 데가 활성화되면 IR 리모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IR 리모트. 딱 이렇게 검색을 때리면 IR 리모트라고 된 거 보인다, 그죠? 새로운 버전이 좀 많이 나왔네요. 노칸다는 3.9.0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업로드한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버전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메모해 놓겠습니다. 2번, IR 리모트라고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검색한 다음 정확한 이름, 그게 IR 리모트네요. IR 리모트 3.9.0 버전을 설치한다. 그리고 작동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본 예제를 여기서 주니까요. 자, 파일, 예제, IR 리모트, 여기 있죠. IR 리모트의 리시브 데모라는 이 예제를 구동시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수신기를 몇 번 핀에 연결했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 잘못 열었네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코드가 복잡하지 않아요. 엉뚱한 걸 열었습니다. 자, 다시 리시브 데모 맞는데? 저 코드가 왜 저렇게 복잡하지? 심플 리시버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니
이거 뭐 맞는 것 같네요. 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디코드 잠깐만요. 제가 했을 때하고 뭔가 코드가 좀 다르네요. 이거 저 일단 무시하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예제에서 아까 그래 다운받아놓은 게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엄청 옛날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버전이 막 많이 바뀌어가지고 코드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86번 예제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요거 좀 정리해가지고 쓰도록 하죠.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rremote.h 보이죠? 이게 라이브러리고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그 아이디가 인식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코드 리절트 필요 없고 자, enable 돼 있죠. 이거는 mp3가 들어간 거라서 enable 시켜주고 자, result value. 이게 원래 저 기본 예제를 까보면요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저 지금 아까 그 코드 왜 그렇게 양이 많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 번 핀에 그 수신기를 연결했냐, IR 수신기를 몇 번 핀에 연결했느냐, 지금 5번에 연결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럼 지금 루프에서 어떤 결과가 진행이 될 거냐면 지금 이 조건문은 IR 수신기에 인식된 내용이 있는가를 저 조건문으로 판정을 하고, 그럼 요 뒤에 조건문은 뭐냐면 인식한 ID 값이 16진수로 6자리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요 리모컨도 아이디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노칸다가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은 그 제가 여기 참고 자료에도 해놨지만 FF로 시작해가지고 16진수로 6자리입니다. 6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6자리가 벗어난 경우는 에러가 났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된 결과를, 인식된 아이디를 출력한다. 이 예제를 그냥 1번 예제로 제가 저장을 해둘게요. 작동 테스트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serial.print 인식된 리모컨 ID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 출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업로드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CHH님 반갑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제가 요 수신기를 향해 가지고 리모컨을 뽁뽁뽁 눌리면 시리얼 모니터에 인식된 ID 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이게 예상이죠. 이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여기다가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저 수신기는 여기 있습니다. 0번 한번 눌러보죠. 0번. 이게 뭐가 나오네. 더 펑션 디코드가, 이게 제가 예전에 했을 때 하고요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인식이 되기는 한데 뭐 쓸데없는 게 출력이 되네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을 때하고 이게 IR 리모트 업그레이드를 좀 했나 보네요. 아하,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이거 새롭게 기본 예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 아, 예, 잘못 눌렀다. 그럼 좀 해보죠. 뭐 어렵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IR 리모트 여기 있고, 심플 리시버. 요 버전에서는 그 ID 값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슷한데
비슷하지가 않네요. IR 딱 봐도 뭔가 좀 코드가 짜증나게 생겼죠. 옛날에 쓰던 코드가 간결하고 되게 좋았는데 아하 이 일을 어떡한다. 제가 오늘 리모컨을 하겠다라고 들고 왔는데 옛날 버전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오늘 저대로 두고 써도 상관없긴 없는데 아, 잠시만요. 에... 뭔 이렇게 기본 예제는 간결하게 만들어놔야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잠시 이거 아닌가? IR 리모트 이거 파리 영역권 따로 있고 이거 맞기는 맞는데 아 이제 큰일 났네. 일단 오늘 할 거에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요. 인식이 지금 되긴 되는데 상관없네. 이거는 한 번만 출력되는 거였네. 더 펑션 디코 이거 얘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잠시만요. 이게 이 말이 좀 안 떴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두이노 리셋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무조건 뜨는 거네. 상관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 누르는 거는 인식된 아이디가 그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 네오픽셀 제어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이 정도면. 그럼 요거를 1번 예제로 저장하도록 하죠. 예제 1번 아두이노 5번 핀에 IR 리모컨 수신기를 연결해서 리모컨의 아이디를 읽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기본 예제입니다. 568-1번 리모컨 아이디 읽기. 그럼 이때 읽어드리는 아이디 값을 잘 보시면요. 자, 제가 숫자 0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FF6897이라는 아이디가 인식이 됐죠? 그럼 제가 올려놓은 요 그 아이디 값 보면 FF6897이 0번이다. 그러면 아두이노가 사용자가 0번을 눌렀다라는 거를 저 아이디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리모컨에 해당되는 그 버튼에 따라서 그 네오픽셀의 컬러를 바꾸겠다라고 그 코드를 만들면 되겠다. 그죠? 푸른 달림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코드를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요 코드하고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네오픽셀 쪽 코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모컨 쪽 코드니까요. 싹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자,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셋업에 IR 리시브 이네이블 핀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얘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예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리모컨의 0번을 누르면 끄는 걸로 할게요. 오프. 1번을 누르면 모든 LED가 빨간색, 2번을 누르면 모든 LED가 녹색, 3번을 누르면 모든 LED가 파란색, RGB로 가도록 하죠. 파란색으로 켜지도록 하시오. 그러면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리모컨의 ID 값이 인식이 돼야 되겠죠. 인식이 완료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럼 이 인식된 ID 값이 요거거든요. 요거를 16진법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여기 들어있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이 값이 요 리모컨의 ID하고 일치를 하면 되는데요. 0이면 FF6897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일단 프로그램 코드적으로는 잘못된 문법입니다. 왜냐면 그 컴퓨터 코드의 상수 표기법에 따르면요. 10진수는 숫자만 쓰고 16진수와 이진수는 앞에 뭔가를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는 앞에 0b라는 걸 항상 붙여요. 이 숫자는 이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진수는 0x를 붙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6진수입니다 라는 의미고 10진수면 그냥 이대로 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FF6897이라는 이 숫자는 10진수 아니거든요. 10진수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까지로 이루어진 숫자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6897이라는 숫자였으면 10진수가 맞는데 FF가 붙으니까 이거는 16진수가 되는 거죠. 근데 10진수 6897하고 16진수 6897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0x라는 게 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리모컨 ID 값에. 그럼 이거는 리모컨 0번을 눌렀다는 말이 되는 거고 else if 요 값이 1번은 또 찾아야 되겠죠. 1번은 30CF 그럼 이거는 1번을 눌렀다는 거고 자, 이제 2번 3호도 찾아야죠. 2번은 1827 3번은 7A85 요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모컨 0번을 눌렀으면 전부 다 끄는 네오픽셀 코드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오픽셀에 있는 걸 전부 다 끄려면 픽셀 클리어가 들어가고 클리어 전부 다 끈 상태를 픽셀 쇼라는 걸 해주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 픽셀 쇼는 지금 설정을 반영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모든 LED를 끈 다음에 그 설정을 반영하겠다니까 다 꺼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리모컨 1번을 누르게 되면 모든 LED를 빨간색으로 켜겠다. 그러면 24개 LED를 순회를 하면서 모든 LED를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거 24개. 그러면 non-pixels라는 여기 define된 이거 변수라 그냥 변수는 아니죠, 그죠? 이거 뭐랄까? define된 저 값이 요 24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요 네오픽셀의 녹한다의 네오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요만큼 요 이미 들어있다, 그죠? 반복문을 돌면서 모든 그 LED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 뭔가 일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이거 좀 느껴보는 그 어지럼증이네요. 에어컨을 켜면 한 번씩 이상한 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환각 비슷한 거를 약간 겪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지럽다. 큰일 났다. 자 다시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코드는 직전 예제에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요. 하여간 모든 픽셀 끌 필요 없죠. 전부 다 지금 LED 켤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 없고요. 자 반복문을 픽셀의 개수만큼 24바퀴를 회전시키겠다 이 말이죠. 돌면서 해당되는 i번째 픽셀의 컬러를 여기가 RGB 자리예요. 그럼 요 빨간 색깔 부분에 150이 들어가면 되겠죠. 255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기본 예제에서 150이라는 숫자를 쓰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쇼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반복문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요 버튼 1번을 누르면 모든 LED의 설정 값을 주는 거죠. 그 너도 빨간색 다다다다다다 주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라 이렇게 딱 하면 빨간색으로 다다다다다 켜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음은 2번을 누르면 모든 LED를 녹색으로 켠다. 그럼 녹색은 RGB에서 요 G 자리가 150이고 R 빨간 색깔 부분이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 파란색은 파란색
RGB 자리에서 B가 150이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코드는 자, 리모컨을 뿅 눌러가지고 0번을 누른 게 인식이 되면 전부 다 끄는 거고, 1로 인식이 되면 빨간색을 켜고, 2를 누르면 녹색을 켜고, 3을 누르면 파란색을 켜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 0번을 한번 눌러보죠. 0번 전부 다 꺼졌죠? 1번을 누르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된다, 그죠? 녹색, 빨간색, 꺼지기. 그리고 저 멀리서 뿅 누르고 뿅 누르고 뿅 누르면 3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0번 누르면 끌 수도 있고, 뭔가 저 어항 같은데 무드등으로 쓸 수 있겠죠. 나 오늘은 빨간색으로 좀 나의 생선들을 물고기들을 좀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싶다. 딱 빨간색을 딱 켜두는 겁니다. 오늘은 녹색, 오늘은 파란색, 오늘은 끈다. 예제 2번이었습니다. 요 예제는 뭐 쉽다, 그죠? 리모컨으로 색상 바꾸기.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씩 난이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예제 3번은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그냥 리모컨에 있는 숫자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리모컨의 1번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오픽셀에 0번 LED는 항상 켜져 있다. 시작하자마자 0번 LED는 일단 켜진 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리모컨에 1번 버튼을 누르면 그 LED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한 개씩 켜지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0을 누르면 멈추도록 하시오. 이거 한 개 켜져 있는 LED가 리모컨 신호에 따라서 쭉 빙글빙글 돌아가고, 반시계 방향 누르면 반대로 돌아가고, 0을 누르면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제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요. 제가 167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두이노의 요 루프라는 함수 있죠. 얘 안에 2개 이상의 어떤 작업이 들어갈 때는 한쪽에서 그 작업을 점유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필요한 지식, 요 깨알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두이노 루프 안에 2개 이상의 작업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작업이 점유를 하면 안 된다. 이 점유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점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어떤 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샘플로 하는 거예요. 자, 작업 A가 함수화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작업 A를 하고 작업 B하고 2개가 이 루프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요 안에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요렇게만 돼 있을 경우에는 2개의 작업이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다다다다다다 번갈아가면서 미친듯이 번갈아가면서 빠르게 하니까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 작업 A가 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3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뭐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작업 A가 3초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작업 B도 3초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작업 A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3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작업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A 때문에 작업 B는 항시 3초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률이 좋은 작업 B 입장에서는 손해겠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만약에 작업 B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리모컨의 아이디를 잃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리모컨 아이디 잃는 작업은 항상 빠르게 진행하면서 대기 상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언제 리모컨을 여기다가 갖다 대서 누를지 모르니까 항상 빠르게 돌면서 저놈이 리모컨 신호를 빡 쐈을 때 리모컨 신호가 날라왔을 때 딱 잡아야 그 리모컨 신호가 잡힌 거지. 지난 다음에 리모컨 신호는 이미 날라갔는데 읽겠다고 하면 이미 그 엇박자가 난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캐치볼을 하는데 공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날라오면 이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죠. 안대를 하고 글러브에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볼게요. 이게 궤적은 항상 일정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글러브를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야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업 A가 3초가 걸림을 해가지고 얘가 그 공을 잡을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A라는 거는 뭐 네오 픽셀 구동이 될 수도 있겠지, 그죠? 네오 픽셀을 구동시키는 게 예를 들어 한 3초 정도 걸리는 경우에 그 작업 A 때문에 작업 B가 그 타이밍을 잃게 된다. 그럼 일단 그 극단적인 예제를 한번 경험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이전에 자 3번은 약간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예제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큰 실수가 뭐냐면 일단 리모컨 신호 요구하는 거는 다시 살려두고요. 잠깐만요. 자, 그럼 아까 요 상태까지만 하면 리모컨 아이디 값이 인식된 게 출력이 되는 거였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이거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이 요 개념을 넘어서기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차희님 반갑습니다. 왜 일어났지 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예제는 작동이 되겠죠? 제가 여기다 대고 리모컨 누르면 지금까지 계속 이게 썼으니까 리모컨 신호가 이렇게 읽혀진다, 그죠? 그런데 요거는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린다. 조금 전에 작업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작업 A가 여기 추가가 돼요. 작업 A는 뭐냐면 녹한다 포에버라는 이 글자를 3초에 한 번씩 출력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작업을 초보자분들이 추가를 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딜레이 3000이라는 이 코드는 아두이노의 모든 기능을 3초간 멈추라 하는 역할로 작용이 돼요. 이 루프가 여기서 3초간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작업 B는 이 3000ms는 얘하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딜레이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 포에버라는 저 글자는 3초마다 항상 출력이 되겠죠. 저 작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작업 B가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린다는 저 작업 B가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녹한다 포에버라는 글자가 3초에 한 번씩 나온다,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리모컨에 0번을 눌러보죠. 하나 인식됐다, 그죠?
어?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네요.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아, 그럼 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실험을 해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요 IR 리모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일단 이거랑 3번, 4번의 이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 IR 리모트는요. IR 리모트 라이브러리는 제가 보니까 아두이노 내부에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을 하는 것 같네요. 아두이노 내부에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루프와 관계없이 리모컨의 ID 값을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여기 원래 얘가 아까 제가 그 작업 A로 인해서 작업 B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코드가 버퍼 개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루프 말고 별도의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인터럽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이머 인터럽트,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리는 별도의 내부 작업이 있어가지고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리고 단 처리를 여기서 할 뿐, 처리만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길 잘했네요. 요거 안 했으면 지금 예제가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뻔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그럼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를 가지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리모컨 신호가 읽어드린 요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하겠다라고 한 게 0번을 리모컨의 1번을 누르게 되면 LED가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무한히 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요 ID 값이 만약에 요 ID 값이 1번을 눌렀다. 요 값이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요 값과 일치를 하면 1번을 눌렀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LED를 돌리면 되겠네. 자, 포루프 바로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반복문. 그러면 이 포루프, 요 반복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요 조건문이 끝이 안 나게 되고, 요 조건문도 끝이 안 나게 되고, 루프도 여기서 블로킹, 멈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1번을 눌렀으면 1번을 누른 결과를 다른 작업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순전히 리모컨 신호를 읽는다라는 작업만 여기서 진행을 하고 네오 픽셀을 구동시키는 거는 별도의 루틴으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오 픽셀을 구동한다. 그럼 네오 픽셀을 구동하는 규칙이 0, 1, 2, 3개 중에 뭘 눌렀는지를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기 위한 변수 stat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기본값은 0이고요. 0이면 멈춤, 1이면 시계 방향, 2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1번을 눌렀다라는 거니까 state라는 변수가 1이 대입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0부터 하죠. 0부터. 자, 0을 누르게 되면 얘가 0이죠. 그죠? 0번을 누르면 멈추는 거니까 스테이트가 0이고 1이면 1이고 2를 눌렀으면 김현철님 반갑습니다. 스테이트라는 저 변수만 그냥 리모컨 누른 거 가지고 변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스테이트가 0이라면 else if 스테이트가 1이라면 스테이트가 2라면 그러니까 요 작업은
멈춤이고, 이거는 시계 방향이고,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근데 여기서 그 해당되는 스테이트 값에 세 갈림길 중에 하나에 탁탁탁탁 지금 걸리게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멈춤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멈추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계 방향은 LED 번호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빙글빙글 돌려야 되니까요. 현재 LED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인트 포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즈를 하나 올린 다음에 그 올린 포지션으로 그 LED만 딱 켜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 지금 LED가 24개가 있으니까요. 24개보다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맥시멈 값이 넘 픽셀스라는 데 지금 정의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POS라는 변수가 24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미 끝 지점에 도달한 거죠. 그럼 0부터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즈는 0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반시계 방향은 얘를 하나씩 빼나가는데 0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빼다 보니까 0보다 더 작아지려 한다면 요 값은 가장 큰 값에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이 항상 배열의 끝 지점은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 빼기 1이 끝 지점이니까 24 빼기 1, 23번이 지금 이 LED를 제어하는 배열의 끝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 결격이 갖춰진 것이고, 네오픽셀 제어하는 코드가 저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주면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를 먼저 딱 가지고 와서 일단 딱 클리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되는 LED 그 녀석만 켜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켜겠습니다. 포즈 번째 놈을 켜고, 그 다음에 그 설정을 반영을 하면 되겠죠. 픽셀 쇼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 넣어주고, 그리고 저 조건에 보면 어디냐, 시작하면 0번 LED는 항상 켜져 있다라, 켜진 채로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 셋업에 시작할 때 0번 LED를 켠 채로 시작한다. 그러면 요 작업을 하는데 클리어는 필요 없겠죠. 이미 여기 비긴 클리어가 됐을 거니까. 요 포즈가 0부터 출발할 거니까 0번을 빨간색으로 켠 채로 출발하고, 그리고 리모컨 신호를 눌러가지고 요 스테이트를 값을 바꿔줄 수 있는 녀석은 리모컨밖에 없는 거잖아요. 리모컨 신호를 받아가지고 요 녀석이든 요 녀석이든 제어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루프에 보면요, 얘랑 전혀 블로킹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 블로킹을 걸어도 리모컨 신호 읽어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잠시만, 여기 딜레이 100이 또 있네. 사실 좀 구조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긴 안 드는데 계속 예제를 넘겨나가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갈게요. 지금 요 딜레이 100은 IR 리모트 인식하는데 필요한 딜레이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100ms 간격으로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작동이 되는데요.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일단 이 리모컨 수신부를 100ms 간격으로 인식을 하면서 딜레이 100이라는 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코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는데 unsigned long t를 만듭니다. unsigned long t. 요 t는 리모컨 수신부를 100ms 간격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관용 구문이에요. 요만큼을 지금 새롭게 추가된 코드로 감싸면 되는데요. if 밀리스 빼기 t가 100ms예요. 100보다 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하는데 요만큼이 들여쓰기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T는 밀리스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 조건문은 100ms마다 한 번씩 걸리게 되므로 요 부분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죠. 얘가 100ms 간격으로 한 번씩 체크가 되는데 딜레이, 블로킹이 걸리지 않는 그 딜레이. 어렵다 그죠? 조금 어렵죠 그죠?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기능은 수준이 좀 높습니다. 어제 567편까지는 좀 쉬웠던 거고 568편은 수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도 100ms 간격으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딜레이 100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모컨 쪽은 지금 계속 이렇게 두고 갈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코드를 올려가지고 실행을 하고 얘네들은 좀 쉬운 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럼 간단하죠, 그죠?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스테이트가 1이 되었으면 요 부분이 계속 루프가 돌면서 실행이 될 건데 딜레이 100이라는 거에 계속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0.1초라는 그 갭이 생기는 거고 그 사이에 요 포지션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LED가 도르륵 옮겨질 것이다. 그럼 한 바퀴 도는데 24개니까 2.4초가 걸리겠죠. 한 개당 100mm 걸리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이 코드가 딱 들어간 즉시 여기에 있는 0번 LED가 딱 켜지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리모컨에 1번을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2번을 누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0을 누르면 그 자리에 멈추겠죠. 근데 요거 좀 그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요 보시면 저는 지금 눌렀는데 아니다 뭐 이 정도면 된다고 봐야 되나? 좀 간헐적으로 인식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지금 제가 0번 열심히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인식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인식됐습니다. 1번 한번 계속 눌러보죠. 됐고 2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럴 경우에는 꼭 누르고 있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닌가? 지금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자 혼돈이다 그죠? 일단 리모컨 신호는 100ms 간격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어요. 그 블로킹이 걸리지 않는 형태로. 근데 요 딜레이 100이라는 게 리모컨 신호를 읽어드리는데 얘네들이 영향을 끼친다. 일단 요런 가설을 세우고 얘네들을 아까 요 리모컨 했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T2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 T2의 역할은 네오 픽셀에 실행 간격을 100ms로 함. 그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얘 아니면 얘 두 개 중에 하나만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니까 변수 하나를 돌려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if 밀리스 똑같이 하면 돼요. 빼기 t2가 100보다 크다면 요만큼을 감싸고요. t2의 밀리스다. 그러면 저 부분이 100ms마다 실행되니까 얘는 필요 없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f 밀리스 빼기 t2가 100보다 크다면 t2는 밀리스고 얘는 필요 없습니다. 다 됐죠? 요렇게 가지고 개선이 되는지 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이 되면 여기까지 만든 게 예제 3번이겠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드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킹이 걸리지 않는 형태로. 자, 1번,
2번. 아, 이제 빠릿빠릿하죠, 그죠? 1번, 2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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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1번. 아, 좀 꾹꾹 눌러야 되네. 자,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2번 잘 안 됐다. 2번, 뭐 비슷하네요, 그죠? 어. 방금 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얘네들 둘 사이의 인식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네. 아, 그러면 괜히 어렵게 코드가 가는 것보다는 좀 쉬운 게 나으니까 요렇게 가도록 하죠.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형태의 코드니까. 대신에 리모컨 수신부 100ms 요거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에 딜레이 100이 있으면 나는 LED를 100ms 간격으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여기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LED의 그 움직이는 간격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예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ED 회전시키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네오픽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패턴을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그거 이전에 HSV 컬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SV 컬러를 이용해서 그 2번 예제를 구현하시오. 그러니까 2번 예제를 그대로 하는데 0번 누르면 꺼지고 1번 누르면 빨간색, 2번 누르면 녹색, 3번 누르면 파란색, 이거 그대로 하는데 HSV 컬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RGB 컬러로 하는 겁니다. RGB 컬러가 아니라 HSV 컬러도 이제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5번 예제부터는 HSV 컬러만 쓸 거니까 이제 그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 또 왔다 갔다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네오픽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재미난 예제를 만들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닥 만들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패턴을 만드는 거 하고 한 10초 정도만 잠깐 고민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타이밍에 뭘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이거 저장해 놨으니까 일단 예제를 2번 예제로 돌리겠습니다. 2번 예제로 싹 돌려가지고 간단해요. RGB 예제에서 이 지금 여기 사용된 픽셀 컬러가 빨간색으로 해라는 게 요 RGB 컬러로 한 거고, 녹색으로 해라라는 RGB, 블루로 해라 RGB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어제 567편에 구현했던 거에 HSV 컬러. 자, 사용하는 함수가 요겁니다. 픽셀 감마의 요만큼. 자, 그러면 요 컬러 부분을 요걸로 지금 바꿔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앞에 있던 거와 지금 뒤에 있는 거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여기 건드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H, 그 휴. 두 번째가 S, 세츄레이션인가요? 세츄레이션. 그리고 V는 뭐죠? 명도. 아니다. 명도 맞나? 하여가 밝기고, 요 앞부분에가 컬러 부분이고요. 16비트로 표현됩니다. 그럼 16비트라는 거는 0에서부터 65,535까지의 그 숫자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각도예요. 0도에서부터 360도 각도로 표현되는데 0도가 빨간 색깔입니다. 0도가 빨간 색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참고 자료 다시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HSV 컬러에 대해서. 녹색이 그러면 각도가 몇 도지?
자 여기 보시면 자 0도에서 36도 사이에 어떤 색깔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0도가 빨간 색깔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240도 위치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40도. 그 다음에 녹색은 그러면 몇 도에 있지? 빨간색.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HSV 녹색 각도. 녹색은 여기 몇 도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할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0번하고 두 개만 하는데 요거 빨간 색깔하고 요거 파란 색깔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빨간색 위치에서 240도 위치 돌아간 방향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요거 어제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복습하겠습니다. 자, 0도 1 지금 저기 들어가는 H 값이요. 16비트 정수가 들어가고 0에서부터 65,535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0에서부터 360도 사이로 1대1로 매핑,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스케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도인 거고 65,535라는 값이 360이라는 값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40도는 저기서 몇이라는 값을 가지는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0도라는 거는 360도 대비해 가지고 0.666666이라는 그 0.66%죠, 그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0.666666%가 되는 66.6666%가 되는데 요거 곱하기 65,535 하면 43,690의 위치가 24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라는 의미겠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 43,690이 됐을 때 파란색의 각도다. 0도일 때는 빨간색이고, 요거 두 개는 그냥 255로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나중에 건드릴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255라는 숫자를 줄이면 밝기가 줄어들어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똑같은 색깔을 유지하면서 밝기를 조절한다는 개념은 RGB 컬러 아까 사용한 함수보다는 이 HSV 컬러가 조금 더 네오픽셀을 쓰는데 우리가 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부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를 올리면 0번을 누르면 전체가 0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꺼지는 거고, 1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빨간색, 2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파란색,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HSV 컬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0번을 누르면 꺼지고, 1번을 누르면 전체가 빨간색, 2번을 누르면 파란색. 됐다, 그죠? HSV 컬러로 네오픽셀 제어하기였습니다. 4번 HSV 컬러로 제어하기. 그 다음에 5번 예제는 조금만 더 하다가 블루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는 근데 요 IR 리모트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찾아보고 해볼게요. 될라나 그게 모르겠네. 될라나 모르겠네.
IR 리모트가 아두이노에 몇 번 그 타이머 인터럽트를 쓰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뭔가를 하나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그 네오픽셀에 리모컨으로 패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의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IR 리모트 라이브러리가 아두이노의 타이머 인터럽트 우노는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번 인터럽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음. 저는 지금 요 타이머 인터럽트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는 2번을 씁니다. 2번하고 IR 리모트 2번하고 충돌이 나면 지금 쓸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IS37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 라이브러리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 내용은 일단 해보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철거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럼 7번은 라이브러리 검색하는 곳에서 MS 타이머 2를 다운받는다. MS 타이머 2라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려나? 됐으면 좋겠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해보고 되겠다 싶으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예제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한 예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MS 타이머 2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있다, 그죠? 요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면 파일 예제 MS 타이머 2 요 플래시 LED 요거하고 IR 리모트가 같이 돌아가는지 일단 제가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자, 0, 1, 2 3개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0번을 딱 눌렀을 때 이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녹한다 포에버라는 문자열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한다. 그 작업을 타이머 인터럽터로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작업을 요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코드의 지금 의미는 my function이라는 이 함수가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 함수잖아요. 요 함수를 타이머 인터럽트가 0.5초 500ms마다 스타트 실행을 타이머 자기 내부의 시간 값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리모컨에 0번을 눌렀을 때 요 녹한다 포에버라는 이 문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출력이 된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멈추는 함수도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스톱, 0번 누르면 나오고 1번 눌렀을 때 멈춘다면 두 개가 같이 쓸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일단 한번 넣어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안 되면 그냥 없는 채로 이어서 네오픽셀 예제를 저는 일단 생각으로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죠. 리모컨의 0번을 누른다. 안 되는 분위기네요, 그죠? 내가 코드를 잘못 짰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시리얼 비긴을 안 했네. 하자. 시리얼 비긴이 없다,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두이노가 돌아가는지 마는지 시작했다. 깨어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죠? 됐다. 그러면 0을 누르면 녹한다 포에버가 0.5초 간격으로 나오고 1번을 누르면 멈춘겨?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저 타이머 인터럽트가 작동이 되는 동안에는 요 리모컨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가지고 지금 얘가 다시 재부팅이 되면 지금 타이머 인터럽트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리모컨이 작동을 시키면 여기서 그 타이머 MS 타이머 2 라이브러리가 구동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리모컨 인식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좋은 그 시도였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하려고 하는 이 기능을 만약에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아두이노 메가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고급스러운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예제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서, 그럼 이번에는 나름대로 초보자 수준으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모컨에 0번을 누르면 빨강, 녹색, 이거 어떻게 하지? 리모컨에 0번을 누르면 무슨 예제를 만들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빨강 HSV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빨강에서 파랑까지 HSV 컬러로 변환하고 1번을 누르면 파랑에서 빨강 방향으로 ASCSV 컬러로 변환한다. 컬러 이제 이게 색깔을 쭉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요 HSV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거든요. 잠시만, 지금 뭐 하던 코드지? 좋아, 그럼 여기서 그 아까 했던 대로 이 예제는 패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수행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 요거 빼고 그 아까 위치 바꾸는 게 그게 요 LED 회전시키기 요 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스테이트에 따라서 뭔가 값을 바꾸는데 자, 그럼 지금 리모컨의 0번, 1번, 2번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0, 1, 2 세 개의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럼 0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0은 멈추는 거고 1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HSV 컬러로 빨강에서 파랑 방향으로 계속 컬러가 쭉쭉 바뀌는 걸로 하고, 얘는 HSV 컬러로
파랑에서 빨강 쪽으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지금부터는 이게 포지션이 아니라요.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이 HSV에서 H의 값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요 H의 값이 0에서부터 65,535까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 색깔인 경우에는 저렇게 큰 값이 아니고 혼돈스러우시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43,690이 파란 색깔이니까요. 요 사이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자료형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인트보다 큰 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롱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값 자체를 그냥 바로 그 컬러 값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포즈 말고 HSV 언더바 H라는 이름을 쓸게요. HSV 중에 H라는 의미로 요 값을 여기서 그 한 개씩 올리면 너무 오래 걸릴 거잖아요. 한 100 정도씩 올려 보겠습니다. 얘는 100을 올리고 그리고 상한값이 얘는 43,690을 넘을 수는 없죠. 43,690을 요 값이 넘어서게 되면 다시 0부터 출발하는 걸로 하죠. 0부터 다시 색깔이 쭉 올라가고 그럼 그때 컬러가 아까 빼놨다 그죠? HSV 컬러로 여기 H가 들어간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컬러가 0에서부터 43,000 파란 색깔까지 100씩 쭉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모든 LED를 다 켜는 걸로 하죠. 그러면 얘는 한 개 LED만 지금 작동시키는 거니까 반복문이 돌아가야 되겠죠. 얘는 필요 없고 자 int i는 0에서부터 i는 뭐 LED의 개수만큼 요 개수만큼 하나씩 올라가면서 모든 LED를 똑같은 색깔로 칠해버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고 얘는 빼는 거죠. 얘를 빼다가 0보다 작아지면 얘는 가장 큰 값 43,69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거꾸로 내려오겠죠. 컬러가 파란 색깔 쪽에서 빨간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얘는 빨간 쪽에서 파란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100ms 간격으로 하니까 전체 완료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0에서 43,690까지 100씩 올라가니까 100단계가 있겠죠. 436번 정도 해야 되고 그거를 100ms 간격으로 하니까 43,690ms가 걸리고 43초가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그죠? 그래서 10ms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10도 단축되니까 4.3초 동안 빨간색에서 파란 색깔 쪽으로 가는데 4.3초가 걸리게 된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리모컨 1번을 누르면 빨간색에서 파란 색깔 쪽으로 가죠. 무드등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항에다가 하나 달아놓으면 작살 나겠죠. 그리고 0번을 누르면 멈춥니다. 왜 안 멈추냐?
자, 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네요. 자, 다시. 빨강에서 뭐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했네요. 픽셀 쇼. 일단 그럼 인식이 됐냐 마냐 정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출력해보면 되죠, 그죠? 이거는 멈춰고 요거는 그 1번, 요거는 2번. 생각보다 리모컨 가지고 하니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블루투스 가지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리모컨 가지고 하는 거는 한두 개만 더 해보고요. 이제 블루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인식이 되는지하고 같이 보죠. 일단 1번, 0번을 누르면 지금은 인식되겠죠. 멈춤. 1번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0번 누르면 멈춤이 안 뜨죠. 왜 안 뜨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 리모컨이 지금 목통이 된 거 보이죠?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눌러도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수정해 봐야 되겠네. 근데 지금 뭐 딱히 블로킹이 걸리는 상황이 아닌데 왜 그렇지? 지금 코드가 그러면 잠시 다시 여기서 리셋하고 이번에 지금 여기서는 0번 누르면 계속 인식이 되죠, 그죠? 2번을 한번 눌러보죠. 2번을 누른 상태에서 0을 누르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아닌데? 아닌가? 아씨 모르겠다. 다시 2번은 또 작동이 안 되네요. 이거 뭔가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1번 누르면 1번을 눌렀을 때만 작동이 되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 지금 생겼습니다. HSVH를 하나씩 까는데 I를 돌리면서 컬러를 업데이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코드인데, 그죠? 이거 빼기 해놨구나. 자, 맥씩 빠져야 되는 거. 일단 이건 찾았고요. 그럼 얘가 왜 멈추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죠. 얘가 100ms 간격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제어권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리모컨 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는 아두이노 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하는 거는 최소 아두이노 메가는 되어야 이 네오픽셀을 좀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약간 지금 스트레스가 생기려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쪽에서 재미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이 예제까지 한번 하고요. 얘를 아까 했던 그 코드로 잠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 네오픽셀의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멈춰 있으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거는 빨리 끝내고 재미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딱히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아, 이 리모컨이 이게 무조건 작동이 되도록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0ms) 간격으로 인식을 하면 자, 0번, 1번. 야, 멈춤이 안 뜨네요. 근데 이 안 될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왜 그렇지? 스테이트가 1이면 여기 걸리고, 스테이트가 2면 여기 걸리고. 아이디를 잘못 썼나? 이 예제는 좀 노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얘가 얘보다 더 빠르게 실행이 된다는 것 뿐인데, 지금 스테이트 3개 갈림길 중에 하나 걸리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에 스테이트가 1인 상황이면 이 부분이 아두이노에서 무한히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10ms마다 다라락 실행을 하면서 요거 끝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스캔할 때, 요거 끝나고 나면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안에 저장된 거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식된 아이디가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돌아간다. 한 20초 정도만 고민을 해보고 뭔가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그냥 묻겠습니다. 이 뭐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예제를 만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한계점 정도로 그냥 체크하고 블루투스로 하면 그나마 좀 낫거든요. 블루투스 통신할 때는 내부에 버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수신을 하면 그 버퍼에 저장이 돼 있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 스스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자, 2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코스죠. 여전히 멈춰지지가 않네요. 얘를 좀 한번 줄여볼까? 얘를 줄이고 얘를 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면 이 10mm 너무 빠르게 얘가 돼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얘를 100ms 간격으로 하고 대신에 얘를 1000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는 같죠? 속도는 같으니까
리모컨 신호를 읽어가지고 해석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제가 뺏어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요 녀석의 내부 마음을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자 0번 됐고 1번 누르고 됐죠? 맞죠? 1번 누르면 되는데 0 멈춰있고 2번 멈춤.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 요 예제는 저 필요 없는 말이고 6번 IR 리모트 라이브러리는 그 50ms 간격으로 50ms 간격으로 저 리모컨의 ID 값을 읽기 때문에 네오픽셀의 그 패턴 변경 주기가 50ms보다 작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방금 실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죠. 50ms보다 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왜 지금은 문제가 없느냐? 얘가 그 업데이트 되는 간격이 지금은 이거는 아까 요거 그냥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험상으로 넣어놨고 아까 딜레이 100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제가 10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했을 때도 일단 제 논리가 맞다면 작동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블루투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다. 자, 1번 됐죠? 2번 됐죠, 그죠? 멈춤 1번 2번 멈춤 됐습니다. 눈부시니까 잠깐 덮어놨고 상당히 심오한 예제네요. 예제 5번이었습니다. HSV 컬러로 패턴 제어하기. 뭐 밝기 조절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왕 만들어놓은 김에 그까지도 한번 해볼까? 잠깐 6번 요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죠. 6번 리모컨의 일단 네오픽셀의 모든 LED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그럼 요때 리모컨의 1번을 누르면 리모컨의 1번을 누르면 그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작업을 반복하고 0을 누르면 멈춘다. 이거를 제가 어제 그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거 자동차 무드등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요거를 숨쉬기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숨쉬기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켜져 있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게 막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0번을 눌렀냐 1번을 눌렀냐 이 두 개의 갈림길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 두 개 해두고 그럼 그 작업을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요. 그럼 얘가 빨간색인 거는 똑같습니다. 빨간색인데 그 밝기 조절하는 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가 이 V 값이에요. HSV 중에 V 값을 255면 제일 밝게 되는 거고 0이면 제일 어둡게 되는 거니까 그 사이의 값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번에는 HSV 중에서 V 값을 할 거고, 얘는 크기가 작으니까 인트로 해도 됩니다. V 값 0에서부터 255까지, 255면 가장 밝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0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자 1번을 누르게 되면 100ms 간격으로 한 몇 초 정도 타이밍으로 하지? 100씩 올리면 2.5초니까 100씩 올리면 되겠네요. 근데 100씩 올리면 너무 금방인데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자 잠깐만요. 100ms면 한 10 정도씩 올려보겠습니다. 10 정도씩 AHSV의 V를 10씩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디렉션이 두 개죠. 요거는 점점 밝아진다와 점점 어두워진다,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그 디렉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디렉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울 디렉션, 디렉트 기본값은 펄스고, 펄스면 정방향, 투루, 반대로 할게요. 기본값 투루. 왠지 정방향이 투루인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투루면 그 점점 밝아짐, 펄스면 점점 어두워짐.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디렉트가 투루면 이제 얘가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끝나는 지점에서 펄스로 바꿔주면 이제 else 쪽으로 빠질 거잖아요, 그죠? 얘는 점점 밝아지는 작업을 수행시키면 됩니다. 요 작업을 여기서 수행시키면 되고, 얘는 점점 어두워진다. 그럼 점점 밝아진다는 거는 요 V 값이 10씩 올라가는 거고요. 10씩 올라가다가 만약에 HSV의 V가 255보다 커지면 이미 다 밝아질 대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HSV의 V는 255 맥시멈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디렉션이 바뀌는 거죠. 디렉션은 펄스. 됐죠? 그 다음 점점 어두워지는 쪽은 얘를 10씩 빼겠습니다. 10씩 빼고, 만약에 요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얘는 0인 겁니다. 하한 값이면서 이번에는 디렉션이 또 점점 밝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걸리는데, 제일 끝 지점으로 가면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거고, 제일 밑으로 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지알아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팅된 요 V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죠. 그럼 제가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마치 뭔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0을 누르면 지금 멈춘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멈춘 거고, 다시 1을 누르면 이어서 하고, 그럼 제일 어두워서 꺼졌을 때 제가 멈춤을 하면 안 눌러졌다. 꺼졌다, 그죠? 그럼 다시 벌렁벌렁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뭐 분위기 있죠? 뭔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빛을 잘 보세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싹 뭔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싹 들어갔다가, 요거 무드등으로 달아놓으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방금 한 예제가 6번 예제였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HSV 컬러로 숨쉬기 모듈 만들기. 자,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뽑아놓고, 눈부시니까 얘도 잠깐 꺼놓고. 자, 블루투스 모듈은요, 요 딱 뒤에 보시면 4개의 핀이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두고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VCC, GND, TXD, RXD, 이렇게, 제 거는 이렇게 4개의 핀이 있네요. VCC는 5V 연결하시면 됩니다. 5V라고 된데 연결하시면 되고, GND는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써져 있는데. 그리고 TXD라고 된 핀은 아두이노의 2번 핀에 연결할 거예요. 주의하세요. 2번입니다. RXD는 3번에 연결할 거예요. TXD 2번, RXD 3번. 됐죠? 방판에다가 요 뼈 꽂아가지고 블루투스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충전 다 됐나? 65% 됐네. 그럼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을 거. 전원 넣으면 반짝반짝 이제 켜집니다. 왜 안 켜지냐? 죄송합니다. 연결 안 해놨네요. 그죠? 전원만 연결하면 블루투스 모듈이, 이 반짝반짝의 의미는 연결 상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낭구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블루투스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죠. TX를 2번 핀, RX 핀을 3번 핀. 얘는 왜 뽑혔냐? 얘는 6번 핀. 자, 됐습니다. 자, 일단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지 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 내장 라이브러리라서 설치할 거는 없어요. 샵 include 소프트웨어 시리얼.h입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h고,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 이름이 HC06이니까요. HC06을 클래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있어요. 핀 번호를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연결한 대로라면 2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노칸다의 블루투스 모듈이 TX 핀이 2번, RX 핀이 3번으로 연결되었을 때 아래와 같다. TX가 2번, RX가 3번일 때 이래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리얼 비긴 9600. 요거는 컴퓨터와 PC와 아두이노 간 통신이고요. 위에 만들어 놓은 요 HC06 비기는 9600. 아두이노와 PC 간,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 간 통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if 블루투스 모듈이 받은 거를 컴퓨터 쪽으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HC06이 수신한 거를 HC06이 available 하다면 스마트폰에서 뭔가 블루투스 모듈 쪽으로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HC06에서 읽어드린 거 하나를 리드합니다. 읽어드린 다음 그거를 컴퓨터 쪽으로 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코드의 의미는 그 스마트폰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PC로 전송해라. 우회해가지고 전송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블루투스 모듈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항상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제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갔는데 블루투스 모듈이 고장이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켜고 이제 블루투스 모듈 쪽, 블루투스 쪽도 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그 어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잠깐만요. 제가 켜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그 블루투스 터미널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테스트 하는데 좀 그 용이하니까요. 블루투스 터미널이라는 앱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제 켜지면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시리얼 블루투스인가? 요 모양으로 된 거 하나 검색될 거거든요. 요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하고 이 스마트폰하고 페어링된 이력이 있어야 돼요. 페어링된 장치가 등록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왜 이리 초점이 안 잡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에 그 블루투스 설정하는 데 있죠? 거기에 HC06이라는 게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된 기기에 얘가 있어야지 등록 가능한 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 0000이나 1234 눌러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터미널 앱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에 HC06 보이죠?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커넥티드라고 떴죠? 커넥티드라고 뜬 다음에 얘 잘 보시면 아까 깜빡깜빡거렸는데 지금 안 깜빡이죠? 두 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다가 헬로라고 쳐서 보내보겠습니다. 헬로 입력한 다음에 누르면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헬로라고 보내면 저 뜬다 그죠? 헬로.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폰이 아두이노 쪽으로 뭔가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증명이 된 거니까 이제 보내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7번 예제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고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예제. 이게 7번입니다. 568-7번 블루투스 통신 예제. 자, 그럼 이제 요 기본 껍데기에서 네오픽셀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네오픽셀 제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모듈로 0을 전송하면 모든 LED가 꺼지고 1을 전송하면 모든 LED가 빨간색, 2를 전송하면 모든 LED가 녹색, 3을 전송하면 파란색이 켜지도록 하시오. 이걸 블루투스 통신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요 예제를 이번 예제를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요 예제를 요거랑 이제 그 리모컨은 없으니까 리모컨 부분은 빼고요. IR 리모트 빼고 대신에 요 소프트 시리얼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하고 6번 됐고 요거 필요 없죠, 그죠? IR 리모트 빼고 요거 빼고 대신에 요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거는 뭐 진동이 오냐. 이거는 리모컨 인식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요거 두고, 자, 요 HC06 어베일러블이 그 인식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두이노 쪽으로 보낸 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컴퓨터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문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C는 HC06의 리드. 스마트폰이 보낸 문자 한 개를 읽어라 이 말입니다. 문자 한 개를 읽어 가지고 만약에 그 문자가 아스키 코드로 가야 되겠죠. 캐릭터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이면 요거 하려고 했던 거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 다 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강색일 때는 요거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 요거만 바꾸면 되는 거네. 자, 얘는 녹색이니까 여기가 150이면 되고,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여기가 150이면 되고.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됐죠? 요 코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 페어링 되어 있으니까 0, 1, 2, 3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내주면 제어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지금 이 터미널 앱에서요, 자, 숫자 1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숫자 1. 자, 켜졌죠, 그죠? 2를 보내보겠습니다. 3을 보내보겠습니다. 0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터미널 앱 여기서 지금 0, 1, 2, 3 이런 거 보내면 멋지지가 않잖아요. 요래 가지고 뭐 채팅하듯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겠다. 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 개발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지금 이 아두이노에 들어있는 예제를 그 앱 인벤터 가지고 구동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앱 인벤터 준비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유료 아닙니다. 공짜예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구글에 가가지고요, 앱 인벤터라고 영어로 치시면 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Create Apps 요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그젠플 568 다시 지금 몇 번이냐? 8번으로 하겠습니다. 8. 오케이 하면, 자, 가운데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고요. 왼쪽에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U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해당되는 요 UI 요소 컴포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해당되는 컴포넌트의 속성 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앱 인벤터는 녹한다의 앱 인벤터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 과정을 보시고 뭔가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거기 가셔서 좀 보충을 하시고,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듬성듬성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스마트폰 앱이 블루투스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받아들이는 건 없죠. 전송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커넥티비티 쪽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라고 된 거를 끌어다가 여기 탁 추가해 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논 비저블 컴포넌트에 추가된 거 보인다, 그죠? 이 상태로 두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버튼이 아니구나. 리스트 피커라는 애를 여기다가 추가해줘요. 리스트 피커. 그리고 이 리스트 피커를
요 오른쪽에서 요 선택된 리스트 피커에 다양한 속성 값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 부분을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요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 이런 거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너비는 필 페런트 꽉 차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블루투스 연결해주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제어 명령이 4개가 있었잖아요. 버튼 4개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거 같은 경우는 모든 LED 끄기, 요거는 모든 LED 빨간색 켜기, 요거는 모든 LED 녹색 켜기, 모든 LED 파란색 켜기. 얘네들도 글자를 모양은 크게 신경 안 쓸게요. 그냥 기능만 충실하게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자, 맞지? 다 추가된 거 맞죠? 리스트 피커. 자, 요까지가 화면에 보여질 UI를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위쪽에 블록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건데, 앱 인벤터는 블록 코딩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이 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블루투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 피커 누르시면 요 누리티티한 요 황색깔 부분 블럭들 보이죠? 얘네들이 이벤트 블럭입니다. when, 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뭘 하면 되느냐. 그럼 여기서 before picking하고 after picking 두 개를 데리고 와요. before picking에는 누르면 블루투스 목록이 나오고, 애프터 피킹은 그 목록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초로 저 블루투스 연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비포 피킹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포 피킹에서 목록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애프터 피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비포 피킹에서는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누르시고, 아니구나. 비포 피킹은 여기 리스트 피커에서 set element라고 된 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의 요 어드레스 앤 네임을 여기다가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들의 목록을 얘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록이 출력이 될 것이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f 컨트롤의 조건문 블럭 하나 딱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에 요 call connect, 이게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건데, 블루투스 연결을 해라 라는 명령이고, 그럼 그때 주소가 뭐냐라고 한다면 리스트 피커 1에서 유저가 선택한 거, 여기 찾아보시면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리스트 피커 셀렉션을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유저가 그 블루투스 목록에서 선택한 블루투스 주소를 가지고 스마트폰이 HC06에 접속을 시도를 하겠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조건문이 true가 됐을 경우에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벨. 요 라벨이 결과입니다. 접속 결과. 얘가 true인 경우에 레이블 1에 텍스트를 세팅하겠습니다. set text. 그리고 텍스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텍스트 쪽에 들어가 가지고 얘를 붙이면 돼요. 접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되게 되면 이쪽에 접속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접속이 됐을 거고, 자, 요거 이제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무엇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게 다시 기능이 실행이 되니까 요 조건문 블럭 가지고 와가지고 블루투스가 is connected 찾아보시면 connected가 있어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무엇을 할 것이냐, 전송을 하면 되죠. 블루투스 데이터를 send 텍스트 하나를 전송을 하는데, 그때 전송할 텍스트가 뭐냐면 0을 보내주면 되죠. 0 보내주면 다 꺼지기로, 문자 하나 보내주면 꺼지기로 약속돼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버튼 2를 클릭을 하면 얘는 1을 보내주면 됩니다. 1. 버튼 3를 클릭하면 2를 보내주면 되고, 버튼 4를 보내주면 3을 보내주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코딩은 다 완료가 됐고요. 커넥트 누른 다음에 AI 컴패니언 누를 겁니다. 그럼 여기 6자리의 문자 코드가 나온다 그죠? 요거를 내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냐면 앱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잠시만요. 저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앱 인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벌집 모양으로 생긴 그 아이콘 보이죠? 요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지금 시연하는 이 스마트폰하고 앱 인벤터 개발하는 이 컴퓨터하고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앱 인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에 지금 접속을 하고 요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뭔가 쓸 수 있는 데가 있죠? 여기다가 뭘 쓰냐면 요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ng shh j. 그러면 지금 저기서 만들고 있는 어떤 테스트 프로그램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자, 프로그램 들어왔다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블루투스 연결 누르면 이게 비포 피킹입니다. 블루투스 목록이 나오고, 블루투스 목록에서 HC06을 누르면 이게 애프터 피킹이에요. 그러면 접속되었습니다 라고 위에 나오면서 얘가 깜빡이지 않죠. 그럼 이 상황에서 모든 LED 빨간색으로 켜기를 누르면 얘가 빨간색으로 켜지고, 녹색으로 누르고 파란색으로 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끄고. 됐죠? 빨간 거, 녹색, 파란색. 이거 스마트폰 앱 가지고 네오픽셀을 제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여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는 스마트폰에 앱 인벤터 앱을 설치해야 하고, 스마트폰 테스트 하려는 스마트폰과 PC가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되어야 한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앱 인벤터 앱을 설치해야 앱을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빠르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앱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질 건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에요. 디버깅하는 과정하고 같습니다. 지금 커넥트 말고 위쪽에 빌드라고 된 거 보이죠? 빌드를 누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요 APK 파일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요 UI하고 블록 코딩을 바탕으로 설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설치 파일을 이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저 앱 인벤터 앱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앱 인벤터 앱이라는 거는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APK 파일을 설치하게 되면 그 APK 파일은 내 친구한테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뭐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설치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빌드, 자, 안드로이드 앱 요 누릅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거 가지고 얘가 이제 빌드를 시도를 해요. 잘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앱 인벤터에서 빌드해서 APK 파일을 생성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앱 인벤터 앱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요걸 누르게 되면 APK 파일이 바로 다운되는 거고요. 요 지금 바코드 보이죠? 요 바코드를 2차원 바코드를
요 앱 인벤터에 요 스캔 QR 코드 누른 다음에 쟤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운받아요. 다운로드 시작 쭉 나오죠. 이건 데 스마트폰 버전이 좀 9버전이라 가지고요. 좀 보는 화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운 중입니다. 예, 보이죠? 긴급 재난 문자. 확진자 28명이라네요. 함안군청. 녹한다는 함안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좀 기다려보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용량이 얼마 안 될 텐데. 근데 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하여간 이게 다운로드 다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하게 되면 그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게 1번 예제입니다. 다 만들어졌죠? 그럼 요 아두이노 코드를 일단 저장을 할 거고요. 앱 인벤터로 컬러 바꾸기. 그리고 앱 인벤터 쪽도 제가 그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유를 해드릴 거냐면요. 이 프로젝트를 저 어떻게 하더라? 요 AIA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컴퓨터 왜 이러냐? 오늘 이 좀 컴퓨터 상태가 안 좋네요.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래요 이거? 잠깐만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거 뭐죠? 이 크롬 이거 왜 이러죠? 이보세요. 상당히 웃깁니다. 끄잖아요? 다시 켜져요. 아, 큰일 났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방송을 지금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죠? 크기를 일단 줄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좀 도모를 해봐야 되겠네.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어떡하죠? 이거 진짜. 꺼졌다. 껐습니다. 와, 다시는 누르면 안 되겠네. 자, 그거를 끈 덕분에 잠깐만요. 지금 방송 환경이 조금 망가져가지고요. 잠깐 복구를 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황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방금 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APK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잘못 눌렀다. 아이 또 잘못 눌렀네. 아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됐다. 자 방금 만들어놨던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 제가 AI 파일 만들어서 블로그에 나중에 올릴 건데요. 요거 그 만들어진 파일을 import AIA 이거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AIA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요거 파일 선택해가지고 요 OK 누르시면 제가 지금 저장해 놓은 게 똑같이 복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힘들었다. 자 이제 9번 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예제는 블루투스 모듈로 위에 했던 거 유사한 거를 한두 개 해보죠. 요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보죠. 1을 전송하면 LED가 시계 방향으로 요거 그대로 1을 전송하고 해주고 2번을 누르면 2번 2를 전송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0을 전송하면 멈추도록 하시오. 그럼 요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데요. 그 원리는 아까와 똑같으니까 요 3번 예제 만들어 놨던 거를 골조로 해가지고 블루투스 버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3번 예제 LED 회전시키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LED를 켠 채로 시작한다. 얘가 일단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LED의 위치와 스테이트는 없구나. 스테이트와 현재 LED 위치 전역 변수로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구동시키는 원리는 요 별도로 빼놨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에서 뭐를 받았을 때 여기 스테이트 변수를 뭘로 바꿔줄지만 결정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이죠. 얘는 스테이트가 0이고 얘는 스테이트가 1이고 얘는 스테이트가 2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당되는 스테이트의 작업은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될 거니까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터미널 앱 가지고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앱 인벤터가 저를 좀 당혹스럽게 하네요. 자, 다시. 그럼 터미널 앱으로 잠깐 갈아타서 다시 연결하고 제가 1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1 돌아가죠. 2를 한번 보내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0을 보내보겠습니다. 아 그럼 블루투스로 작동되는 거 맞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똑같이 터미널 앱처럼 데이터를 보내주면 얘가 제어가 되겠죠. 이제 앱 인벤터 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프로젝트를 복제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모든 LED 끄기가 아니라 멈추기고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죠? 삭제하고. 삭제 어떻게 하지? 딜리트.
그럼 지금 3개가 있는데 0, 1, 2 보내주는 규칙은 똑같죠? 그럼 끝났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AIL BUE. 자, 좀 기다리면 나왔죠? 블루투스 연결 HC06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다가 딱 멈췄죠? 연결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멈추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멈추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앱 인벤터 쪽은 지금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러고 저장하면 되고, 이제 요게 9번 예제입니다. 블루투스로 LED 위치 바꾸기. 자, 그럼 이제 10번 예제는 뭘 한번 해보느냐. 자, 10번 예제. HSV 컬러 바꾸는 거 블루투스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5번 예제를 그 블루투스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번 예제를 딱 열고, 자, 얘는 필요한 변수가 요 HSV의 H 이거네요, 그죠? 요 가지고 와서 얘는 리모컨 수신부 관련된 거니까 필요 없고, 자,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추가하고, 그리고 네오픽셀 구동하는 부분 별도로 빼놨다, 그죠? 가지고 와서 바꿔주고, 그리고 리모컨에서 요거 스테이트 바꿔주는 거 했었는데 요 똑같잖아요, 그죠? 0번, 1번, 2번. 이거 끝났네요. 그러면 1이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고, 2가 들어가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고, 요거 업로드 하겠습니다. 얘는 블루투스는 이거 상관없으니까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얘는 좀 빠르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해보죠. 촘촘하면서 빠르게 10ms 간격으로 100씩 하면서 컬러를 조금 더 풍부하게. 0, 1, 2 됐다. 리모컨보다는 블루투스가 조금 더 뭔가 하는 게 직관적이면서 수월하죠. 작동도 잘 되고. 리모컨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친구예요. 작동될 것 같으니 바로 앱 인벤터 쪽도 한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해보죠, 바로. 그럼 지금 요거는 10번 예제고요. 또 카피를 딱 해가지고, 지금 구성은 같은데 버튼명만 바꾸는 거죠. 멈추기고, 이번에 얘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기. 이거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기.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연결하고요. 자,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기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파란색 갔다가 다시 빨간색부터 파란색. 멈추고, 멈췄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기. 그러면 파란색 쪽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죠. 됐죠? 멈추기. 잘 되죠? 10번 예제였습니다. 그럼 리모컨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이번에 블루투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568에 10번 HSV 컬러 바꾸기. 이 앱 인벤터 쪽에서요, 일단 여기 목표를 한번 잡아두죠. 왜 10번 안 썼지? 10번 요거 블루투스로 0을 전송하면 1을 전송하면 11번 예제는 블루투스로 RGB 값을 전송해서 LED를 작동시키시오. 이번에는 RGB 값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요 네오픽셀 쪽으로. 그러면 얘가 잠시만요. 잠시만, 그렇게 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요런 거 말고 사실 그거부터 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HC06 available에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파즈인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일단 앱 인벤터에서 그 아두이노 쪽으로 뭔가 전송해 줄 거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제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모든 LED를 다 켤 거니까 이건 일단 필요 없겠네요. 다 켜고 반복문을 돌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LED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I 되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컬러의 RGB 부분이죠. 요거를 앱 인벤터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HC06에 아두이노에 아주 편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파즈인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를 써가지고 그 RGB 값을 전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RGB 잘 보세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얘가 앱 인벤터에서 값을 어떤 식으로 보내주면 되냐면요, 앱 인벤터에서 그 예를 들어 100, 200, 150 이렇게 세 개를 이런 형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이 되고 얘가 200이 되고 얘가 1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 값을 중간에 한 칸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요 파즈인트 가지고 세 개의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R, 여기가 G, 여기가 B가 됩니다. 제가 지금 챗봇이 꺼져가지고요. 그 챗봇이 꺼진 게 아니라 채팅창이 아까 브라우저에서 꺼져가지고, 그래도 저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다시 켜야 되겠다. 상당히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안 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따로 보는 채팅창이 꺼져 버렸거든요. 좀 전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켜겠습니다. 보리밤님과 우드CNC님이셨네요.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우드CNC님도 반갑습니다. 자, 다시 켜놨고요. 자, 그러면 아두이노 쪽은 요 코드가 끝입니다. 집어넣어 놓고요. 앱 인벤터 쪽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냐, 세이브가 아니고 (11번) 자, 그럼 이번에 얘는 요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
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요. 여기 슬라이더라는 예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 3개를 추가를 하고, 얘는 좀 쓰기가 어렵겠네요. 초보자분들은. 제가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레이아웃의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라벨 하나랑 얘 하나랑. 자, 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럼 요거 R 값입니다. R 값. R G B 하고 이걸 딱 해주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요 놈들 3개의 값이 하한 값은 0이고 상한 값은 255 사이로 이렇게 슬라이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크롤바 같은 거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썸 포지션은 일단 뭐 128 가운데 갖다 놓고요. 그럼 여기서 값을 세팅을 한 다음에 이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건데, 이 버튼 누르면 그 값을 전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송하기. 자, 요까지 어플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왜 이렇게 짜부라들었지? 잠시만요. 크기 지정을 안 해서 그런가? (50%) 아, 됐네. 자, 사이즈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얘 30%, 요 녀석 7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합이 100%니까. 그럼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이고,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전송하기를 딱 누르면 이 컬러가 그 컬러로 바뀌어진다라는 어떤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 RGB 컬러가 현재 선택된 게 뭔지가 여기 나와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 이 슬라이더, 각각 슬라이더에 포지션이 체인지드가 되면 여기 보시면 썸 포지션이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가지고 와서 각각 레이블에다가 그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그 접두사가 빨간색 R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야 그게 무슨 컬러인지를 아니까, 그럴 때는 요 join이라는 블럭을 쓰시면 됩니다. 딱 붙이고 앞에 접두사를 붙이는 거죠. R 값이라는 의미죠. 똑같이 자, 슬라이더 2와 슬라이더 3이 있으면 얘는 단순히 지금 슬라이더의 값이 뭐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레이블 4. 그럼 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요 막대기를 바꾸면 여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정수형이 아니라 소수점이 나오네요. 근데 나 소수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거는 뭐 매스에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라운드 셀링 플로어 있는데요.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고, 셀링이 버리는 거든가, 이게 올림인 거. 그러니까 라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을 제거하겠다 그 말이죠. 라운드. 요래 딱 해놓으면 근데 끝까지 안 가네. 하여가 뭐 그거는 나중에 해결하고. 자, 이제 소수점이
없어졌다 그죠? 그럼 여기서 선택된 값을 전송하기 누르면 3개의 값을 가운데 콤마를 끼워가지고 전송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제 행위의 주체는 버튼이죠. 버튼을 클릭 눌렀을 때 아까 블루투스가 커넥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블루투스가 if 블루투스가 is connected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send 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송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요 세 개의 값을 중간에 콤마를 끼워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 접합을 해야 되겠죠. join 블럭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 5개죠. 5개를 딱 이렇게 늘려서 만들어주고 그러면 슬라이더 2에 현재 그 밸류 값, 그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슬라이더 2에 어디 있지? 여기 슬라이더 2에 sum position 보이죠? 슬라이더 2의 포지션 값인데 요 라운드 해야 됐었죠. 라운드 하고 그다음 얘는 슬라이더 2, 슬라이더 3인데 가운데 요 공백을 하나씩 이렇게 끼워줘야 되니까 요 스페이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스페이스를 끼워가지고 3개의 값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됐죠? 그럼 일단 요 아두이노 쪽에서 다다닥 받아가 요 코드 업로드 했었나?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골동품 LG 스마트폰 맞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엄청 낮아요. 그래도 작동은 되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블루투스 연결부터 해야 되겠죠. 다른 애들은 다 내리고 R만 올려가지고 전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빨간색이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을 내리고 녹색을 올려서 보내면 그것이 바로 녹색인 거고, 파란색을 올려서 보내면 그것이 바로 파란색인 거고. 이제 막 대충 이렇게 섞어보죠. 세 개가 다 균등한 비율로 섞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빨간색 비율이 좀 높으면 약간 빨간 톤으로 나오고, 파란가 더 내리면 약간 핑크 색깔 보인다 그죠. 그리고 항상 세 개의 비율이 비슷하면 하얀색이더라. 요래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 앱 인벤터 쪽에서요 여기 칼라 피커가 아마 별도로 있을 건데, 아닌가?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제가 헛것을 봤나 보네요. 칼라 피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앱 인벤터 쪽에서도 칼라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칼라를 요 메이크 칼라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세팅해 놓은 요 슬라이더의 그 컬러 값이 대략 어떤 색깔인지 대충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UI에 뭘 하냐면 뭘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할까?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특별한 역할이 없고 현재 컬러를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선택된 게 버튼 2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슬라이더의 포지션을 체인지 하면요, 버튼 2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 가지고 세팅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세팅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컬러가 순서대로 RGB일 거예요. RGB. 그럼 여기 뭐 간단하죠.
얘는 지금 R 쪽을 조정하는 거니까 R 쪽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요 고정값이잖아요. 슬라이더 2와 슬라이더 3의 고정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똑같이 얘도 여기 들어간 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슬라이더 1 거는 고정이고 G께 G 쪽이 바뀌는 거고. 될라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가 2번이고 얘는 3번이 바뀌는 거고. 일단 요까지가 그 앱 화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빨간 색깔 올리면 빨간색 대충 요런 색깔이 나올 거다는 게 여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세 개를 균등하게 섞으면 이게 하얀색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나 이게? 녹색.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녹색, 파란색.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전송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블루투스 연결부터 해야 되구나.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충 어떤 색깔인지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파란 색깔인 거고. 그럼 요렇게 해서 보내면 약간 저 자주색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죠. 그럼 요렇게 해서 보내면 민트 뭔 색이지? 올리브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요렇게 하면 빨간색인 거고. 요런 느낌으로 저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방금 보신 예제가 11번 예제였습니다. RGB 값으로 컬러 바꾸기. 자, 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뭐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을련가 모르겠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숨쉬기. 저는 요거 좀 재밌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예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블루투스 통신으로 앱 인벤터로 네오픽셀의 모든 그러니까 이게 이를 전송하면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작업을 반복하고 0을 전송하면 멈춘다. 아까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 느낌. 5번 예제, 6번 예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변경하면 끝나는 거죠. 자, 6번 예제.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자, 요거 디렉션하고 요 스테이트하고 가지고 와서 여기 추가해주고, 그 다음 네오픽셀의 할 일 가지고 와서 여기 추가해주고, 얘는 캐릭터 읽어가지고 요 스테이트만 결정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거네요. 그러면 자, 캐릭터 C는 HC06의 리드, 만약에 C가 문자로 0인 경우가 있고 C가 1인 경우가 있는데 0이면 스테이트가 0인 거고 1이면 스테이트가 1인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두이노 쪽코드 끝난 거죠. 아까 이 기능은 아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업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 쪽은 요 코드보다 직전에 만들어 놨던 요 10번 예제를 12번으로 카피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거는 멈추기고 요거는 필요 없고요. 요거는 숨쉬기 작업 시작하면 되겠죠. 숨쉬기 시작하기. 보내주는 내용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간격을 조금 더 빠르게 10ms 간격으로 하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게.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투스 연결 안 됐죠? 블루투스 연결부터 하고, 얘가 이제 딱 멈춰 있으면 숨쉬기 시작하기를 누르면 얘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깜빡이니까 별로 숨쉬는 느낌이 안 드네요. 자, 100ms가 더 적절하네요. 100ms로 가겠습니다. 50으로 할까?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하고 이 블루투스 모듈은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두이노 코드가 새로 들어가는 거랑 블루투스 접속되어 있는 거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제 업로드 다 됐고 다시 눌리면 됐죠. 서서히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멈추기 누르면 이제 멈추고. 그러면 이거 요까지만 하기는 조금 아니다. 그냥 요까지만 할까? 괜히 판을 키우지 말고 요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자, 지금 보신 예제가 12번 예제입니다. 블루투스로 숨쉬기 모듈 만들기. 자, 요 앱 인벤터 프로젝트는 제가 다 그 AI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지금 파일들하고 다 올릴 건데요.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아까 좀 요 누르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컴퓨터 가지고 다운 받아 가지고 올려 놓을 테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네오픽셀은요, 뭐 더 이상 딱히 뭐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오픽셀은 이번 주까지 해서 요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를 할 계획이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전류 측정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 측정 센서 INA219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아두이노용 예제 만들어 보기, 이거를 다음 주 이틀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해가지고 INA219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두시고 녹한다와 함께 해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한다의 아두이노 568편을 진행을 했고요.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녹한다가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여기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뭐 결제를 하시면 유튜브가 33%의 그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가 떼인다라는 어떤 단점은 있지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정기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녹한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결제를 걸어 놓으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없습니다. 꽤 길잖아요, 그죠? 그 사이 동안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저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하나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또 뭐 재미난 거 있으면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더 질문하실 분들 없으시죠? 이제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녹한다가 어제 오늘 만들어 놓은 요 네오픽셀 예제들이 뭐 쓰시는데 만족스러운 어떤 예시들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제 선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가지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잘 한번 응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68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